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기자님? 어떤 코인, 어떤 가상화폐 말씀해 주세요. 여기 계신 그 기자님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가상화폐에 대해서 왜 미공개 정보 의혹을 제기하는지. 가상자산 관련해서 그 거래 내역 혹시 공개 동의하셨을까요? 지금 본회의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TV조선 제가 법적 조치하려고 하는데 혹시 기자님이신가요? 아니에요. 그 TV조선에서 사실관계를 좀 잘못 보도한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법적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꼼수복당 아니냐.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속보를 만나봤다시피 코인 논란에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한 걸 두고 이런저런 뒷말들,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선거를 앞두고 묵인하고 감싸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동시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혁진 변호사님, 꼼수복당, 우회복당 나오는데 오늘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도 그렇고 박지원 후보, 박지원 전 의원은 이거를 이제 순수한 마음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김남국 의원한테 어떻게 순수함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김남국 하면 떠오르는 게 코스프레 아닌가 싶은데요. 김남국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찢어진 운동화, 그다음에 그 편의점에서 하드 하나 제대로 못 사 먹고, 그다음에 밥을 먹어도 국회 식당 가니까 제가 가보니까 뭐 한 7, 8천 원짜리 밥도 많이 있던데 3천 원짜리 밥밖에 못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드러난 게 김남국 의원의 재산이 2020년에 8억 3,200, 2021년에는 11억 8천, 2022년에는 12억 7천, 2023년에 15억 3천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하는 동안 재산이 거의 2배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남국 의원 정도 되는 연배 사람들 중에 재산이 15억 넘게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의원은 찢어진 운동화 보여주면서 한 푼만 줍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도 김남국 의원은 코스프레에 능한 사람이 아닌가.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 하면서 뭐 했습니까? 무슨 입법 활동 같은 것보다도 코인을 갖다가 훨씬 더 유명하게 만든 사람이 아닌가. 그런 사람에게 무슨 순수한 마음을 기대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예. 누가 뭐라고 해도 그야말로 김남국 의원은 코인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주식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우회상장 같은 거 굉장히 잘하는데 제가 살다가 국회 입당을 우회적으로 한 것도 1억 처음 봤는데 더불어민주연합에 들어가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국회 끝나고 한 뭐 5월, 6월 그 정도 되면은 김남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다시 복귀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너무 단언하지 마시고 또 사실 코인 논란만 얘기하셔도 되는데 또 강한 코스프레 논란까지 끄집어내셔서 그 부분은 제가 순화하겠습니다. 일단 무슨 취지는 알겠는데 최진봉 교수님. 근데 그럼에도 이런 것 같아요. 순수한 마음, 뭐 선거를 위기기 위한 윤석열 정부 심판원의 충정이라고 하는데 뭐 충정 좋고 정권 심판원의 힘을 보태는 건 좋은데 아무리 힘을 보태도 또 김남국 의원 꿔와서 비례 순번 높이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비례 순번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선거에서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도 그 비례 정당에, 그러니까 위성 정당에 비례대표였던 분들 제명시켜가지고 많은 분 옮겨가셨죠. 그러니까 이게 경쟁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 보통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뭐 더 이상 이제 출마를 안 하거나 아니면 정치생활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출마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당적으로 옮기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어쨌든 민주당에 또는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옮긴 것 자체에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본인 입장에서 이제 제가 볼 때 정치를 계속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본인이 당적으로 옮겨줌으로써 순번이, 비례정당의 순번이 앞으로 갈 수 있고 그것이 이제 민주당의 선거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선택을 했다고 보고, 뭐 제가 볼 때 다시 정치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본인이 아마 마지막으로 이제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민주당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결국 저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정치적 행보라고 보시는 겁니까, 최 교수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뭐 말한다고 그렇게 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현역의 14명이기 때문에 굳이 한 명을 더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 미래가 8명인가 9명인가요? 그렇게 되면 이미 앞서거든요. 그러니까 한 10석만 있으면 돼요. 근데 왜 한 명을 더 했을까? 이게 선거 보조금이 더 나옵니다. 자, 그러면 참 생각해 보십시오. 김남국 의원이 국회에 들어와서 정말 코인 투자하고 그것도 세비를 다 받아가면서 했는데
이제 이 더불어민주연합인가요? 여기 더 국민의 이 선거 세금을 더 받기 위해서 한 명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한 명 더 들어가면 그에 따라서 돈이 더 나오거든요. 참 이렇게 또 세금을 가져가는구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선거 때 되니까 좀 더 민감하게 혹은 또 한 분 한 분 말에 약간씩 주석을 달아서 죄송하긴 한데 첨언을 해서 뭐 결과적으로 그럴 수 있어도 돈 때문이지만 또 지금 예단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부분만 제가 첨언하고 가겠습니다.